올해 막 성인이 되신 분들이 태어났던 해, 그러니까 2003년. 와, 이게 벌써 20년 전이야? 여튼 2003년 당시의 휴대폰 어땠을까요? 2003년, 그러니까 이효리, 한민희 거리에 흘러나오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바로 그해, 전 세계에서 가장 기대하던 영화 중 하나는 세계의 걸작 매트릭스의 후속편이었어요. 지금은 자매지만 당시엔 형제였던 두 명의 오슈스키 감독이 만들었던 매트릭스 1편은 흥행을 넘어 영화사의 한 획을 그었던 기념비적인 작품이었거든요. 이런 걸작의 후속편이 나온다고 하니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제조사들은 어떻게든 이 영화의 각종 소품에 자신들의 상품을 끼워 넣을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했고, 그중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소품 중 하나가 바로 전화기였습니다. 매트릭스의 설정상 전화는 매트릭스 속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 통로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후속작에도 몇 번이고 주인공의 손에 쥐어질 전화기의 브랜드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진 건 당연한 일이겠죠. 참고로 매트릭스 1편에서 주인공이 사용했던 휴대폰은 노키아 8110 휴대폰이었고, 후속작에도 같은 회사의 휴대폰을 사용할 것처럼 보였지만 경쟁에서 이긴 건 보이시죠? 삼성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은 영화 촬영에 사용된 독특한 디자인의 휴대폰을 직접 제작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 속 소품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상용화해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당시 그 제품을 딱 5,000대만, 그것도 북미 지역에서 한정 출시했다는 거죠. 당시에도 워낙 귀했던 물건인데다 제품이 나온 지 2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선 매트릭스의 오랜 팬이거나 휴대폰 수집가가 아니라면 구경조차 힘든 물건이 됐습니다. 저 역시도 이 제품을 국내 한 휴대폰 수집가분께 대여받아 리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더 말이 필요한가요? 곧바로 언박싱부터 해봅시다. 자, 이게 그 귀한 한정판 매트릭스 휴대폰, 정확히는 SPH-N270 모델 패키지입니다. 근데 잠깐만, 이게 벌써부터 흥미로운 게 이거 재질이 메탈이에요. 틴텐이라고 해서 고급 쿠키박스 같은 거 보면은 겉이 양철로 돼 있잖아요. 딱 그 재질입니다. 대부분 종이박스 형태로 나오는 지금에 비하면 확실히 훨씬 더 고급진 선물 느낌이 나는군요. 어쨌든 패키지 정면에는 당시 영화명인 매트릭스 로고와 함께 삼성 로고가 보이고요. 옆으로 돌려보면 매트릭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초록색 코드 화면이 도색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시 영화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놓은 듯한 패키징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 깊군요. 자, 이제 조심스럽게 이 박스를 열면 우측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매트릭스 휴대폰이 보이고, 왼쪽에는 아마 충전기나 액세서리가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박스가 보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네. 어쨌든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아크릴 필름 우측 하단에 있는 회색 스티커는 휴대폰이 진품을 증명하는 일종의 인증 스티커로 보입니다. 어쨌든 조심스럽게 필름을 제거하고 본체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치운 다음에 일단 박스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진짜 세월이 느껴집니다. 이거. 제품 사진과 모델명, 그리고 영화 로고인 매트릭스 리로디드와 함께, 와, 이건 진짜 오랜만에 보네. 삼성 디짓 올, 이거 슬로건 처음 보는 분들 많으시죠? L이 하나 더 붙은 이 브랜드 슬로건은 삼성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사용하던 문구예요. 지금은 나이키의 Just Do It 이 정도만 남았는데, 옛날에는 애플하면 Think Different, 소니 하면 It's Sony, 이런 식으로 기업마다 슬로건이 하나씩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도 박스 옆면을 보면은 보이세요? 이게 일종의 제품의 세일즈 포인트 같은 건데, 여기 보면 진짜 재밌는 게 컬러 디스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홍보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접느니 마느니 하는 2022년에 지금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영화에서조차 흑백 디스플레이 화면에 매트릭스폰이 등장했던 당시로선 컬러 디스플레이는 꽤나 자랑할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여튼 아래를 내려가서 보면은 폴리포닉 링어라는 것도 보이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추억의 그 단어 화음이에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이면 기억하실 겁니다. 16화음, 64화음 막 이런 거. 이 휴대폰은 무려 40화음을 지원하던 2003년 기준 최첨단 휴대폰입니다. 이외에도 음성 메모니, 음성 인식이니 같은 걸 지원한다는데, 이런 건 직접 휴대폰 본체를 켜서 체험을 해봐야겠죠. 일단 이걸 충전하려면 전용 충전기가 필요하니까 일단 이 박스를 좀 열어서 같이 봅시다. 보세요. 무려 플라스틱 재질의 트레이에 요즘 기업에겐 죄악의 물질이나 다름없는 충전기. 에코 마케팅 운운하며 원가 저감하지 않던, 아니 환경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던 21세기 초반 인류 문명의 패기가 느껴집니다. 문제 이 충전기는 2003년대쯤에 주로 쓰였던 추억 속의 바로그 충전기고요. 이렇게 꽂는 형태입니다. 이외의 부속품은 네,
두꺼운 매뉴얼이 끝입니다. 참고로 미개봉품에는 이 배터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본체에 배터리가 꽂혀있는 형태로 전달받았습니다. 휴대폰을 잡은 김에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인공인 본체로 넘어가 마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외형은 정말 사이버펑크합니다. 초록색, 검정색, 은색이 적절히 섞여있는 이 울퉁불퉁한 외형 좀 보세요. 예쁘지 않나요? 사실 이게 워낙에 특이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요즘 분들이 보기엔 이 기기가 되게 복잡해 보인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당시 기준에서 휴대폰을 기능별로 구분해보면 파트가 딱 3개로 나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숫자나 문자를 입력하고 휴대폰을 조작할 수 있는 키패드 부분이에요. 컴퓨터로 치면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인 셈인데 매트릭스폰답게 컬러는 주로 초록색 컬러를 쓰고 있네요. 다음은 128에 160 해상도를 자랑하는 첨단 컬러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모니터 같은 출력 장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파트가 신기한데 귀에 대고 목소리를 듣는 이어피스 부분입니다. 컴퓨터에 비하자면 일종의 스피커 셈인데, 보시다시피 이 파트는 누르면 이게 키패드가 있는 본체 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펼까요? 본체 옆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이게 당시 휴대폰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였어요. 특히 이어피스와 본체는 상당히 튼튼해 보이는 금속불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마지막으로 이 촉감의 측면에서도 요즘에 넙대대한 스마트폰들이 줄 수 없는 상당히 독보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요즘 휴대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만 더 다른 점을 소개하자면, 이 휴대폰의 뒷면에는 이제는 사라진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맞아요, 이 휴대폰 배터리는 교체가 가능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터리를 빼고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버튼은 고정 장치인데, 아까 옆쪽 버튼 누르면 이어피스 튀어나오던 거 기억하시죠? 이걸 아래로 고정시켜 놓으면 이렇게 옆쪽 버튼을 눌러도 이어피스가 튀어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대폰 하단에는 18핀 단자가 보이고, 상단에는 한정판 휴대폰답게 1년 번호와 함께 이 뒤쪽 고무 덮개를 열면 이제는 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3.5파 이어폰 잭이 달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르면 매트릭스의 로고가 보이며 부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부팅이 완료되면 매트릭스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은 녹색 코드가 주르륵 떨어지는 배경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통신망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서칭이라는 단어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 상태 표시들도 전부 다 불가 표시가 떠있죠. 참고로 이 휴대폰이 나왔던 2003년은 5G도 LTE도 3G도 아닌 2G가 대세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휴대폰 역시 2G 통신만을 지원합니다. 2G 서비스가 종료된 지금으로선 국내에서 이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겠죠. 메뉴를 눌러보면 뭐지 이거? 자, GIF 움짤 수준의 프레임이긴 한데 영화 속 장면들이 무려 풀 컬러로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선택된 항목들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영화 속 명장면들이 재생이 되고요. 당시에 이 정도면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보다 더 혁신이었습니다. 이거 화면 바꿀 수 있나? 디스플레이 화면에 들어가면 배경 화면도 이렇게 애니매트릭스로 바꾸거나, 이렇게 좀 재미없는 시계 모양으로도 바꾸는 게 가능해집니다. 화면을 켜진 상태에서 이어피스를 접으면 지금도 갤럭시 플립 같은 거 보면은 커버 화면에 정보 같은 게 뜨잖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문자나 전화, 통신 상태, 배터리처럼 필요한 정보가 작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재밌네. 근데 기가 막히다. 이 휴대폰을 만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능과 거의 흡사하지만 조금 더 구식의 원형에 가까운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연락처 기능이에요. 지금도 미모티콘님이 아바타니 하며 연락처에 이미지 넣는 분들 많잖아요. 이 휴대폰에도 좀 많이 투박하긴 하지만 연락처 각각에 사람 혹은 귀여운 동물 이미지를 넣어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옛날 펑크 감성에 맞춰 멜로디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박스에서 홍보하던 그 기능 뭐였지? 그래, 그 음성 인식 기능이란 것도 놀랍도록 지금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특정 버튼을 눌러 실이나 빅스비로 칠하듯 여기 보이는 토크 버튼을 누르면 보이스 메모, 안녕하세요, BT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것 치곤 상당히 음성인식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외에도 플래너니, 계산기니 하는 앱들도 이미 이때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사전 프로그래밍 돼 깔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점에 쌓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콜 그리고 갤럭시가 탄생한 거겠죠. 20여 년 전 만들어져 이제는 개통조차 어려운 삼성 매트릭스폰에는 카메라는커녕 블루투스 칩조차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디자인과 기능에 있어 파격과 혼돈의 시대였던 2000년대 초반의 시선에서도 상당히 도발적이었던 삼성의 매트릭스 휴대폰은 지금의 눈으로 보기에도 20여 년이라는 시간적, 기술적 격차를 뛰어넘는 어떤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모두들 고만고만한 바 형태의 스마트폰 출시에 매달릴 뿐 이런 모험이나 기행에 가까운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 어쩐지 이런 제품들이 그려지는 건 비단 저뿐만의 일은 아니겠죠?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저세상 감성의 2000년대 초 중반 휴대폰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끝! 아참, 그리고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에 이렇게 귀한 제품을 흔쾌히 빌려주신 대여자분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굿바이.